주문을 하면 요렇게 책이 나오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은 똑같아요. 근데 과거의 퍼플에서는 책을 이북으로 올릴 때 이렇게 책을 보면 안에 똑같은데 종이책하고 똑같은데 안에 그 내부에 그 디자인을 해가지고 책처럼 완성본을 해서 올리는 시스템이었고, 지금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북을 올리는 것도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것처럼 그 공정이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이 그 책에 내지 디자인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그 텍스트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편하게끔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신청한 책들이 몇 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자. 그러고는 다시 한번 보았는데 이 책은 이제 50대에 이제 그 50대에 이제 은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50대를 위해서 한번 그 새로운 어떠한 그 실행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그 책을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다른 거보다는 뭐 현장이 뭐 답이다. 주로 근데 저는 이 책의 내용은 결혼 상담사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이제 중간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식보다는 중요한 건 태도다. 그러니까 실행이다. 근데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자주 쓰는 말, 할 때마다 매일 쓰는 강의를 하는 날마다 쓰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는 것이 힘이다가 아닙니다. 아는 것을 실행할 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런 말을 잘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누군가가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능력이 없는데 이제 누군가가 어떤 제안을 주면은 그 제안을 듣고 저건 제가 한번 해볼 만한 거야. 그러면 듣는 순간에 그대로 실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실수도 있고 또 뭐 틈도 있고 간극도 있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그거를 좁혀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많은 분들은 굉장히 완벽한 분들이 많고 저는 이제 별명이 약간 덜렁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가 실수투성이었는데 이제 굉장히 주변에는 사람들이 꼼꼼하고 아주 야무지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대체적으로 그 성공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은 모든 걸 실행을 할 때 이것을 기획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딸도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골든 타임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뭔가 이렇게 조바심이 있지는 절대로 않은데 제가 그렇게 뭘 다급하고 또 성과 위주다 이런 거 지금은 없는데 과거에는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골드 타임을 놓치는 것보다 빠른 결단력으로 그 실천을 해야 된다. 실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생- 실행하는 사람은 사실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책 속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50대 분들을, 왜냐면 50대가 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금만 안정기대에 올라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 자체도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2모자 또 새로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또 새로운 어떤 도전을 향해서 그게 이제 취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새로운 장르를 배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그, 망설이지 말고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라는 그런 메시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그래도 저는 이제는 느림의 미학을 강조하지만 저도 이제 70이 됐으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책을 쓸 때도 여기에 보니까 속도다.
방향과 속도가 중요하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게 18년도에 책이 나왔지만 이걸 쓴 거는 제가 요양에 있을 때 주로 쓴 거란 말이죠. 그러면 07년도에서 08년도 뭐 이럴 때 한 7년 동안 그럴 때 이제 본의 아니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니까 괜히 끄적끄적 해가지고 종이에다가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워드 치는 걸 잘 못해서 종이에다가 한 5, 6년 동안 제가 쓰고 싶은 거 생각나는 거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바를 한 몇 년 집으로 오시게 하고 몸 아픈 가정에서도 오시게 해서 그걸 다시 워드 치게 하고 그랬던 것들이 지금은 하나의 이제 원고로 되어서 책을 썼던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가 뭐 실행이 꼭 답인가 또 생각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의 차이 그리고 그 완벽주의자의 함정에서 벗어내기 그리고 실행력이 곧 실력의 시대가 도래된다 뭐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시작이 두려운 당신에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미루는 습관의 심리학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은 실행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걸로 끝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유영진 대표님한테 하나 제가 이제 내일 출근하면 직원한테 물어보려고 하다가 왜 제가 퍼플을 저기 그거 뭐지 이북 교보 이북에 가니까 책을 쳐도 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퍼플을 들어가니까 퍼플에도 어떻게 찾는지 안 나와서 제가 퍼플에 올린 것도 숫자가 제법 많은데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이거 한번 찾아보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저기 궁금해서 물어봤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교보문고에 바로 뜨는데요. 떠요? 네. 그래요. 한번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뜨는구나. 강진함 저 해가지고 딱 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어저께 해보니까 안 맞습니다. 퍼플로 돼 있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진짜 실행만이 답이 맞습니다. 네. 실행을 안 하고 이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거니까요. 아유, 좋은 책 소개 감사드립니다. 또 저자분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네. 한 달에 대표님 부탁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제 책 홍보할 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기대됩니다. 제가 읽은 거는 우리가 정말 친구일까 이 책이거든요. 비렐름 슈미트라는 분이 쓰신 건데 철학자세요. 읽게 된 거는 그냥 그 책 고르다가 막혀가지고 제미나이한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내가 지금 빠뜨리는 분야 책 중에서 꼭 읽었으면 하는 책, 그 책을 하나 좀 권해달라. 이런 쪽으로 이제 했더니 제가 진짜로 받고 보니까 우정 관련된 책은 따로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읽게 됐고, 그리고 요분은 이제 독일 분으로 해가지고 대중철학자라고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편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도 이제 좀 내용이 편하고 다루기 쉬운 내용 주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 책 읽으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들 몇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안에서 요런 대목이 나와요. 우정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가능한지를 배우고 훈련할 수 있다. 요런 식으로 관계 맺기가 결코 쉽지 않음에도 이기심이 사라진 삶의 형태를 우정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요 부분이 고리가 빠져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왜 그런가 봤더니 5.18 때 그 전에 광주에서 이제 함께 지내던 중학교 때 친구들이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기억이 나고 나니까
우정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친구를 맺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제가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인연이라든가 일할 때 만나는 또는 이제 다른 동료 이런 쪽들은 몰라도 친구를 거의 포기한 상태로 그런 상태로 긴 시간을 지냈고 어느 날 그러니까 갑자기 안팎의 사정으로 본인 때문에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팎의 사정으로 소식이 끊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공포였던 그런 상황이었던 게 굉장히 길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첫 번째 우정에서는 공동의 즐거움이라는 부분, 요걸 지향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약간 구분해서 책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쓴 것 같은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쪽. 근데 이제, 재미, 이익, 그리고 그 다음에 계산이 없이 실질적으로 그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쓰는데 영혼을 어루만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젊을 때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 자체에 대한 그런 통찰이 충분히 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말대로면 진짜 우정, 꿈꾸는 진짜 우정은 젊은 나이에는 아주 잠깐 이렇게 와서 순간순간 와닿을 수는 있지만 그게 유지되고 실제 이렇게 되기는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가상의 우정이 추가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미디어하고 인터넷 통해서 만들어지고 쌓아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오히려 제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그 보통 때 연락이 안 되거나 소식을 모르고 필요할 때만 연락이 되는 거 그게 오히려 가상의 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 페북에서는 상대방을 귀찮게 하지 않고도 그 소식을 늘상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일상이 이렇게 꾸준히 공개가 되고 그리고 공개된 상태에서 이야기니까 어느 정도 그 마음이 안정도 되는 이런 상태도 있으니까 저는 가상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조금 저는 다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도 우정도 맺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는데 요 부분이 이제 생각이 드는데 자신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런데 자신하고 사이가 좋다는 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자신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는 타인에게 관심을 돌릴 힘 자체가 없다는 요 말은 공감이 되는데 자신과의 사이가 좋다는 거는 이건 어떤 것인가 이랬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제 기준으로는 자신과의 사이를 확인하는 거는 책을 꾸준히 읽을 수 있는 거 그런 거고 책 읽고 묵상하고 그거를 또 옆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나눈다는 것도 요때는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나와의 사이를 나 자신과의 사이를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저한테는 된다. 그리고 기록이 좋은 내용이든 안 좋은 내용이든 오픈할 수 있으면 저랑 사이가 좋은 거고 이 오픈할 수 없이 기록을 이렇게 공개할 수 없이 닫고 지낸다 그러면 나 자신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 거구나. 요런 정도 그런 구분이 저한테서는 있었구나.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뭐냐면 남자면 같은 남자들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다른 남자들도 남성이기 때문에 아니면 장자기 때문에 아니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그런 거를 알게 해주는 게 또 하나의 우정일 수 있다. 근데 저 문구에서 본 거는 저거는 동성 경우에 제한해서 글을 썼지만 제가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성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영역 지어진 모든 면에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 쪽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래면 또래여서 그렇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일에서 만난 친구면 일에 대한 부분에서 수많은 문제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요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친구를 만들어내는 기반에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공동체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뭐 요런 식으로 그런 게 뒤에서 기반이 돼줬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양한 공동체가 있어야 거기에서 이런 걸 느끼면서 또 친구 관계에 우정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된 우정은 목적을 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 자체의 목적을 담는다. 근데 이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함께 있고 싶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이런 상대는 그냥 배우자, 배우자한테서 이런 부분을 느끼지 그 사람하고는 어느 정도 시간 영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낮이면 낮 시간, 아니면 술 마시면 술 마시는 시간, 아니면 이렇게 시간대나 아니면 자리라든가 이런 제한이 항상 있지. 그냥 상대가 늘 좋아가지고 항상 함께 있고 싶은 그런 경우는 제 경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친구에 대한 부분, 그거의 기대치가 제가 좀 다른 그런 영향 때문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나중에 보니까 키게로가 한 이야기 중에 이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내 우정이 진정한 우정인지 파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지적 능력이 최고조에 달해서 강건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요게 없이 진정한 우정이다. 이거는 젊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 믿고 싶은 거지 실제 그 상태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요런 이게 키게로가 이렇게 했던 건데 이거는 진짜 공감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넘어가면 내게 관심 보이는 사람, 존재에 무심하지 않은 사람, 잘 지내는지 어떻게 하는지 무엇 하는지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요 대목 할 때 생각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교회 공동체 쪽이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잖아요. 연락 계속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또 제가 또 중요한 키워드로 요 책에서도 나오는 부분이 정직이라는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정직할 수 있는 상태가 그 우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정직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사실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유지되기가 힘들다라는 거. 그 대목이 하나가 이제 있고 또 하나는 뜻밖의 이제 또 생각이 된 게 꾸준히 이렇게 일과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짧은 소식이라도 전해주고 또 거기에 가서 댓글이라도 달 수 있는 요런 상황이 꽤 굉장히 중요한 관계구나. 그래서 패친이 전에는 친구라는 말하고 일부러 좀 구분하느라고 패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아니라 패친이 친구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면이 있구나. 또 정직이라는 면에서도 페이스북은 얼굴이 보이고 본명을 쓰잖아요. 어느 정도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쓰는 익명 공간하고 좀 다르게 그렇게 하는 면이 있으니까 패친 부분이 이제 그 친구의 굉장히 중요한 한 그 소스, 중요한 이 영역 요런 면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우정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몇 가지 요 부분만 보면 내 나약함이나 필요성 때문에 유지하는 거 요거는 우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요거 하나 하고 그리고 서로 권면이 가능해야 되겠다. 그냥 입 다물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게 있으면 딱딱 이야기해 주되 그렇다고 해도 상대방의 가는 길을 아예 가로막고 나서지까지는 않는 하지만 권면은 하는 요런 정도 상태의 유지가 되게 중요하고 키케로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금전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금전거래 하지 말란 말이 여기서도 영향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함께 해주고 불행할 때 이렇게 곁에 있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계속 걱정이 쌓이게 만드는 그것도 우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할 그리고 내 자신을 관리해야 되는 게 우정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된다. 내 자기 관리는 하지 않으면서 불행할 때 의지하기 위해서만 찾는 거는
그거는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 이용을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게 3장에서 다뤄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 부분은 제가 만들어서 올려놓은 부분, 예, 그것도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셨으면 하는 페이지는, 요 우정 본질에 대한 거, 요거 3가지 그 페이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7가지 원칙짜리, 그거하고, 운영 원칙은 요거는 좀 아니고, 요거 3가지, 예, 요 3가지. 사실 위에 서는 거, 그리고 연결에 대한 거, 그리고 책임에 대한 부분을 회피하지 않는 거,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올려놓는 자료, 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책 제목을 보고 생각나는 것이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말길 떠날 때 차자를 이렇게 맡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렇게 첫 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친구일까라는 제목을 보니까 진짜 친구다운 친구를 생각한다는 게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책 감사드리고요. 저도 공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웬델 베리가 쓴 오직 하나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생태 환경학자인데요. 오직 하나뿐. 이 책은 베리가 들려주는 10편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이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이자 동시에 어떻게 사람답게, 농부답게, 생명답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이 됩니다. 각 에세이는 땅과 숲, 하늘과 강, 산과 바다를 대하는 태도, 산업화된 농업과 자본주의 문명의 초래한 파괴, 그리고 그 속에서 소농, 가족, 마을 공동체가 지켜야 할 가치와 실천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리는 아미시 공동체를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공동체 사례로 소개하고 있고 올바른 규모의 농장과 검소한 생활, 공동체 중심의 경제와 신앙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게 에세이긴 하지만 이걸 소설처럼 요약한다면 산업화된 문명이 지구와 인간을 어떻게 파괴해왔는지 되짚어 본 뒤 소농과 공동체, 아미시를 비롯한 다른 삶의 길을 통해 나와 우리 마을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땅과 분리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본주의 문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농과 올바른 규모의 가치를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미시 공동체는 미국에 있는데 이 조직 없는 조직 그리고 성공한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과 폭력의 딜레마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포괄적이고 창조적인 친절함과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델 베리 부부 이 사진입니다. 이분은 미국 켄터키주의 농부이자 시인이고 소설가 에세이스트로 살아가는 농부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가족 농장을 경영하면서 자연을 대하는 자세, 농업을 대하는 태도, 삶을 아름답게 일구는 데 필요한 가치관을 문학과 에세이를 통해서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의 글은 생태학, 공동체주의, 기독교 영성, 보수적 동시에 급진적인 정치관이 섞인 색채를 띠고 특히 소농, 지역 공동체, 아미시 등을 통해서 다른 종류의 근대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0편의 에세이를 묶은 책인데 베리 씨가 평생 써온 농업 공동체 문명 비판 사유의 정수를 모아놨습니다. 국내에서는 소농 문명의 뿌리 또 온 삶을 먹다 등과 함께 생태 공동체 농업에 관한 관심 있는 독자들이
이걸 읽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우리가 땅과 분리되어 살기 시작했을 때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 먹을 거리와 함께 스스로 돌보는 능력과 서로에 대한 믿음도 잃었다. 참 지금과 같이 도시화되고 산업 사회가 되면서 진짜 땅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된 사회는 산업화로 인해 치른 비용을 개선하거나 그 이득을 민주적으로 나눌 효과적인 수단이 전혀 없다.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를 먹으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회피해서도 절대화해서도 안 된다. 아주 포괄적이고 아주 창조적인 친절함의 이론이 되면 많은 행복과 즐거움이 찾아온다. 다른 이론들을 멸시함으로써 얻는 자의적인 쾌락은 우리를 행복해서 멀어지게 할 뿐이다. 그런 상처를 입어 완전히 무너진 공동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정신과 영혼에는 어떤 일이 닥치겠는가? 그러니까 산업화 개발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해체되어 버린 마을과 노동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단지 경제적인 지표 문제를 떠나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입는 정신과 영혼의 상처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농촌이나 어촌, 산업도시, 재개발지역, 또 항만, 원도심 등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오직 하나뿐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이 좀 격렬한 구호 같긴 하지만 농부가 쓴 문명 비판서나 이 희망의 에세이로 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기 공 원장님은 결혼을 지키는 7가지 원칙 지난번에 소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또 저기 이벤트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진재근 질문이 선생님, 네. 아니 제 목소리 들리죠? 네, 들립니다. 네, 지금 발표한 책을 보면서 이 책의 저자가 진재근 선생님하고 너무 많이 닮았다. 너무 보면서 그 영성에 대한 거 뭐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했고, 아까 우리 그 유영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친구 이럴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람을 막 뭐 여러 가지 비난을 할 때 나는 내 옆에 그 누구지? 문재인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게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을 이렇게 뭐 출마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게 딱 기억에 났는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진정한 친구가 있나? 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은뜩 하면서 한번 반성도 해보고 그런. 감사합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변호사가 법무부인 부산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어디에 소속되지 않는 변호사를 활동을 했는데 그렇게 변호사 활동을 안 하니까 수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산 그 법무부인 부산에 파트너 변호사로 올려놓고 계속 자금을 대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아까 문재인이라는 친구가 있었다라고 말씀할 정도는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변호사한테 너는 정치하지 마 이랬답니다. 아, 그랬는데 대통령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위에 들리는 얘기는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방정책은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실패로 끝났거든요. 그런저런 걸 이제 생각하면 어떤 측면에서 정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거 아니었는가
그런데 제가 부산에서 그 법무부인 부산하고 좀 거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오늘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되십시오. 그러십시오.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